안녕하세요. 기업사랑TV 북예비입니다. 오늘은 울트라러닝 세계 0.1%가 지식을 얻는 비밀이라는 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28살 평범한 청년 스콧 영은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 하던 중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스스로 습득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영어 없이 1년 살기, MIT 챌린저라는 독학 프로젝트에 도전했는데 1년 만에 MIT 컴퓨터과학 4년 과정을 독파했습니다. 바로 그 청년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직접 독학을 통해 또 각 분야의 세계 0.1%가 지식을 얻는 방법들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 발견한 것이 바로 울트라러닝이라는 책입니다. 울트라러닝 프로젝트들의 근간에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1. 메타학습, 먼저 지도를 그래라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메타학습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왜, 무엇을, 어떻게입니다. 깊게 파고자 하는 주제 혹은 기술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지 조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사를 더 잘할지, 과거 어떤 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잘 배웠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법칙 2. 집중하기, 짧은 시간에 집중도를 높여라입니다. 책에 메리 서머빌이라는 과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고등교육이 여성에게 동등하지 않았던 시대,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가족 모두가 말하기를 남자도 아닌데 공부를 왜 하냐며 좋지 않게 바라보았고요. 하지만 그 속에도 서머빌은 스스로 그를 깨우쳤고 학창 시절엔 잠자리에 들면서도 수학 이론을 더듬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도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공부를 하고 매일 아침 1시간씩 아침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기르고 요리를 하고 집을 청소하면서도 그녀는 천재 역학을 번역, 정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스코틀랜드를 빛낼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집중력 때문입니다. 결코 열악한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칙 4. 특화학습, 취약점을 공략하라입니다. 취약한 부분을 냉정하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복잡한 기술을 잘게 쪼개고 각 부분들을 배우고 다시 재조합하여 세워야 합니다. 특화학습은 우리의 인지 자원들을 어떠한 측면에 집중해서 사용하도록 기술을 단순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칙 5. 인출, 배운 것을 시험하라입니다. 시험은 단순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만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시험을 치러보는 방식은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고 수동적인 복습이 아니라 정보를 적극적으로 기억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교과서를 보지 않고 기억 인출을 시도하는 행위가 다른 모든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칙 6. 피드백, 날아드는 조언을 피하지 마라입니다. 피드백은 가혹하고 불편합니다. 자존심을 치워두고 피드백을 이용할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수많은 모래알 사이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내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무엇을 무시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행위에 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는 능력이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게 만드는 근본 요소입니다. 법칙 7. 유지, 새는 양둥이에 물을 채우지 마라입니다. 무엇을 머릿속에서 내보내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평생 기억해야 할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방법으로는 기억하기에 반복하는 겁니다. 자동화될수록 더 오래 기억합니다. 더 연습할수록 완벽해집니다. 그림 하나로 수천 개의 단어를 기억하는 연상하기입니다. 법칙 8. 직관, 뼈대를 세우기 전에 깊이 파라입니다. 놀이를 통해 배우고 개념과 기술을 탐구함으로써 직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해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닫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로막는 기억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재능은 집요한 연습을 놀이로 만드는 점입니다. 법칙 9. 실험, 자신의 안전지대의 밖을 탐험하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0대 시절 화가로서 도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입체파 양식을 창조하는 것도 소년 시절에 그림을 시작했고 이미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반 고흐는 늦게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반 고흐는 당시에는 늦은 나이인 26살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또 특별한 재능을 지녔다는 분명한 신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 장사와 목사라는 직업 모두에서 실패하고 나서야 그는 붓을 들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더 안 좋은 건 그가 그림에 소질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고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사람이 되었죠. 별이 빛나는 밤에 붓꽃, 해바라기 15송이가 있는 꽃병은 당대 예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별로 재능도 없고 수많은 장애를 지닌 채 시작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자 가장 인상적인 차별화된 스타일의 화가가 어떻게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반고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울트라 러닝의 9번째, 바로 실험입니다. 어떤 주제나 기술에 통달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져놓은 길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미처 상상하지 못한 가능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단순히 따르는 것으로만은 더 이상 충분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숙련될수록 실험이 중요합니다. 실험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 한정된 시간 내에 어려운 주제를 체계화하고 습득하는 법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언급된 울트라 러닝의 여러 가지 사례가 배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